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어떤 그 주권자들의 명령을 들을 저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이 어떻게 됐을까? 이유는 정말 그 수백만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요구했기 때문에 정치권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한 탄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절대로 그럴 분들이 당연하죠.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최근에 좀 동력이 주춤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지금 뭐 촛불의 2배가 넘는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가슴이 미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촛불의 동력이 좀 꺼졌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태극기 집회 그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광장에서 확인한 건 좀 어떻습니까? 직접. 그 나와 보시거나 네. 보시면 알죠.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까지 포함해서 네, 예. 뭐 우리 전체가 사실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죠? 맞불 집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불 집회. 네, 맞불 네. 집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거 과연 실제로 나와서 보면 그게 맞불 집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동원 집회죠. 별개의 집회, 별개의 집회죠. 별개의 집회거든요. 예. 이거 자꾸 한 틀 안에 넣어서 음. 기계적 중립을 기한다면서 이쪽을 보도하면 이쪽도 이쪽에 맞불 집회다 이렇게 그런 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중립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이거 촛불 집회하고 네. 촛불 집회 그다음에 탄핵하자 탄핵 집회하고요. 네. 탄핵 반대 집회지 이거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 지어지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애국한다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매국한 거 아닙니까? 네.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시위 진압하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매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 다 훈장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국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다 쓴 거잖아요. 매국했던 사람들이. 태극기가 어떤 건데요?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그때 당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네. 지키고자 했던 가치의 표상이거든요. 태극기가 중요한 것은 생명들을 지켜냈고 그때 당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냈기 때문에 네. 그 깃발로서 소중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삶을 살아온 궤적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감동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은 그 한 장으로도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글이 없어도 네.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완용이 나와서 네. 1시간 동안 애국에 네. 대해서 연설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가슴에 와닿을까요? 그런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네. 그 표상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네. 애국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요. 양심이 있으면 태극기 집회 이런 말 쓰면 곤란하죠. 탄핵 반대 집회라고 해야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태극기라는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깃발은 생명들을 대표할 때 사람들의 뜻을 대표할 때 그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서석구 그렇게 돼야 변호사 되는 같은 거죠. 사람이 이제 태극기를 메고 네. 그 집회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한편으로 성조기도 흔들고 뭐 이렇게 네. 이런 장면.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태극기를 많이 흔드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다 이렇게 쓰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쓸 수도 있죠. 예. 보이는 게 여기는 촛불, 여기는 태극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강연할 때 태극기 네. 다 놓고 하고요. 네. 그러나 깃발을 위해서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깃발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조기를 여기 두르든 태극기를 여기 두르든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 태극기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태극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건지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나? 태극기를 메고 이 땅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1919년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그다음에 만민공동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다음에 60만세 운동 일으켰던 광주의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때 일제에 의해서 학생회가 중등학생회 이상은 조직하지 못하도록 해서 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모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조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이 이 땅에서 그 태극기를 네. 꽂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때 당시 6.25 전쟁을 통해서 태극기를 지켜내왔던 네. 사람들,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왔던 사람들이 들었던 태극기를 네. 들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태극기 가치를 가장 크게 훼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최순실 씨, 네. 이런 사람들의 전행을 옹호하면서 과연 태극기를 들 자격이 있는지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태극기 우리 촛불 집회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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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런 태극기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 짓든 네. 태극기를 두르고 나오든 네. 거기 성조기를 왜 두르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 지금 이민도 함부로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럼 거기 그러니까요. 가시면 되잖아요. 예. 거기 성조기가 왜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뭐 들 수 있죠. 예. 한미 동맹도 자주적인 한미 동맹이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친구도 오래 어깨에 기대어만 있는 친구에게 그 어깨 평생 내주는 친구 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건 개인적일 때도 힘들지만 네. 특히나 국가 간의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서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이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기도 하잖아요. 자주국방은 민족의 근간의 가장 중요한 요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만 태극기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 자격이 있는지 한 번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태극기 집회예요. 네. 그게 진짜 태극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자유가 있죠.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네, 있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탄핵 반대 집회 취재하다가 막 얻어맞기도 하고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뺏어가고 마이크를 뺏어가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막 웃어요. 안 줘요. 저희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폭력 쓰고 막 뺏어가고 남의 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각 언론사들이 한번 성찰해보고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편 같은 데서 화면을 양분해서 뭐 촛불 태극기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보여주면 마치 같은 프레임에 가두고 보도하는 똑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문제, 이거는 언론이 좀 판단하고 반성해봐야 될 대목이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 네, 그것보다 네, 완전히 다른 사안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안인 별개의 것이거든요. 사안. 별개의 사안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시민 대다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은 언론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런 식으로 정치 권한의 편에 서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갑자기 지금이라도 사실은 제대로 된 보도들을 그래도 몇 개씩 하잖아요. 네, 그 언론들도 사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격이 있죠. 시민 시민이니까. 누구나 네. 시민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충분히 반론이 있어요. 지금 토론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네. 저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요. 예. 태극기는 흰색 바탕이 있죠. 그게 상징하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폭력은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네.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에도 네. 공약 3장 중에 보면 오직 평화로서 우리의 대의를 공명정대하게 표한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평화이거든요. 평화이거든요. 그게 김구 선생이 바랬던 나라,
무력은 남의 나라의 침략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면 족하고 경제는 국민이 풍족하게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족하고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를 갖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죠. 네. 그 문화의 바탕이 평화거든요. 평화인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침략하면 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걸 지켜왔고 이 힘이 있는 평화거든요. 네. 폭력을 배제하는 차별을 배제하는 그런 것이죠. 네. 태극기의 빨간색 양이잖아요. 네. 태극기의 푸른색 음이죠. 그리고 태극기의 건공감리 괴는 주역의 4대 괴거든요. 네 괴거든요. 네. 효이기도 하고요. 그게 하늘과 땅, 물과 불 어느 것도 떨어지지 있지 않고 순환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효들이 안에 그러니까 음의 효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음효 있죠. 이걸 양의 효 2개가 감싸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여 있고 이렇게 그여 있고 이렇게 그여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양의 괴 같지만 음괴거든요. 음괴 양 둘이 네. 양의 괴 둘이 음을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진짜 숨겨놓은 것. 그래서 양을 음이 보호하기도 하고 음을 양이 보호하기도 하고 보수를 진보가 둘러싸면서 보호하기도 하고 아. 진보를 보수가 둘러싸면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 땅과 물 땅과 하늘 물과 불이 모두 힘을 합쳐서 평화로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게 태극기의 원래 뜻이에요. 어떤 권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태극기의 원래 뜻이란 말이에요. 네. 독립운동가들이 맺던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맺던 그 깃발의 뜻을 그 태극기의 뜻을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군인들 여기 달려 있는 태극기, 네. 아이들이 들고 뛰어다니는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태극기가 그렇게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저희가 그 김재동 씨 모시고 네. 태극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은 이해와 의미를 따져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세하게 따져보면 몇 개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 아니니까 혹시 찾아보시고. 근데 진짜 좀 그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몰려서 싸울 일 아니거든요. 네. 몰려서 싸울 일 아니고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네. 돌아가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짜 산업화의 주역 누구일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갱도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막장에 들어가서 탄광 꺼내고 네. 그 탄광에서 석탄 꺼내시고 네. 그다음에 15시간씩 16시간씩 밥도 못 먹으면서 일하고 네. 또 그런 자기보다 어린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보고 나는 미싱 기술이 있어서 좀 괜찮지만 저 사람들 권익은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주위에 법을 아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분신하셨던 전태일 아저씨. 그다음에 그때 함께 거기에 뜻을 모으고 일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들 내 자식만큼은 배골게 하지 않겠다라고 전부 다 나왔던 그 어르신들의 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화의 공은 네.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일으켜냈던 세대도 일부 정치 세력이 아니라 네. 그 시대 때 진짜 짱돌 들고 거리에 뛰어나왔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민주화의 공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산업화 민주화 세대 갈라서 정치 세력들이 네. 그런 사람들을 갈라서 통치하기 편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전부 다 갈라왔다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공이 돌아가게 하면 네. 이런 거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 전부 다 제대로 대우해 주지 못해놓고 자기들 필요할 때만 싹 불러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게 이용하고 청년들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정치 시즌 선거 시즌만 돌아오면 장식품처럼 사용해 먹고
그래놓고 청년 대표나 청년 비례나 네. 여성 권익 맨날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최고위원 회의, 국회의원 회의 같은 거 공천할 때 30% 할당제 50%로 나가도 될까 말까 네. 마당에 네. 그거 공고사항이라고 지키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 도대체 뭐 하냐고요. 네. 말로만 하면 그런 거 지켜 나가자고 하는 게 진짜 태극기의 정신 아니에요? 네. 진짜 태극기의 정신 네. 아니에요? 그런 게 보수고 그런 게 진보고 그런 게 이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담아야 네.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죠. 어. 국민을 닮은 네. 국회, 네. 그죠? 우리를 담아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런 거 무슨 대통령 이런 거 말고요. 예. 19대 대통령 선거죠. 네.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통령 선거라고 제가 늘 대통령은 이미 사실은 권력 구조상 정해져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원래 정부통령제예요. 사실은 헌법상으로 예, 보면 예. 그 부통령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그냥 우리 세대로 얘기하면 반장 선거가 아니고 주번 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번. 네, 주번 선거. 주번 선거. 예. 반 아이들을 위해서 예. 뭘 해줄 수 있을 거냐. 예. 그리고 사실 하기 싫어해야 돼요. 예. 주번은 하기 싫잖아요, 사실. 반장은 하고 싶지만 주번은 하기 그럼요. 싫죠. 예. 그렇게 주번처럼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아이고 저거 진짜 사실 이거 맡아도 골치 아프고 정말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예. 이건 누가 준다 그래도 예. 아이고 이래야 예. 돼요. 맞잖아요. 피곤한 안 그래 일. 피곤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무슨 뭐 서번트라 그러고 서번트. 우리말로 하면 예. 이거 진짜 주번이거든요. 주번. 주번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나이가 안 할란다 그래도 국민들 일로 와봐. 네가 해라 이번에는. 이런 식 그래서 주번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 뜻이 모아지면 그건 나가서 말 그대로 그 얘기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 이렇게 모여지면 또 가서 얘기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이고 그런 게 권한 분점 그런 게 권한 분점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대개 사람들이 네. 2월 말 3월 초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될 네. 거다라고들 전망을 합니다. 물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 갑자기 또 증인을 25명을 더 신청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숨어 다니던 누굽니까? 그 청와대 비서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호성 비서관. 아니요. 정호성 비서관 구속돼 있고 네.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안종범 수석이고 수석이시죠? 예, 수석이고. 잘 모르겠어요. 수석이죠.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좀 검색해 도와주세요? 보세요. 예? 생방인데 검색하고 생방인데 막 이런 거 하면 안 검색하고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누가 예. 댓글에 지금 좀 찾아줄 써주시면 안 거예요. 돼요? 예. 네.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재만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 세트로 하니까 생각이 나네. 네. 안봉근 비서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도 못 찾고 했던 분이 이러면서 이제 회피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네. 탄핵이 될까요? 개인 자격으로 여쭙는 거예요. 시민 자격으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쓱 캥기셨나 봐야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권이 탄핵이 될까 말까 할 때 네. 정치권이 탄핵에 나가도록 한 게 네. 누구일까요? 국민이죠. 네. 시민이고.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전부 다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때 네. 이러면 뭐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여당만 찍어서 얘기해라 야당도 얘기하면 정치 혐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정치 혐오는 그런 쪽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정치를 맡겨 놓았던 지금 맡겨 놓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는 정치 혐오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정당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고 정당 밖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정당 밖에서 정당을 움직일 수도 있고 검찰 밖에서 검찰을 움직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진짜 권력의 요체들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정치 혐오라 그럴까 봐. 근데 진짜 정치 혐오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치권 전체를 움직이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국민의 권력의 힘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굉장히 통쾌하고 짜릿한 경험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니들 우리가 시키면 해야 된다 하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됐어요 그렇게. 됐고 예. 일단 입법부의 권한을 우리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민공동회 때 제가 표현할 때는 예. 촌농으로 계속 찢은 거예요. 뒤에서 예, 계속 찢은 거예요. 이게 촌농으로. 촌농으로 이게 계속 찢으면 죽지는 않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네. 돌아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촌농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굳기 전에 또 촌농을 지르고 해서 예. 돌아올라 그래도 이 촌농 굳기 전에 밟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거. 돌아오지도 못해요. 예. 돌아올 다리를 촌농으로 다 찢어가지고 가보니까 예. 이거 뭐 아니면 진짜로 이거 불사지를 태세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뭐 새누리당은 이제 해체가 되겠지만 네. 뭐 어느 데든 지금 불사지를 태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간 거죠.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초기에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전부 다 네. 뭐하자 그리고 찢었던 그렇죠. 게 시민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234명이 탄핵을 가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결한 네. 거죠. 예. 검찰 처음에 공범이라고 적시할 수 있었을까요? 네. 계속 촛불로 지지고 가니까 네. 검찰도 돌아올 다리가 없거든요. 이거. 돌아올 다리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제스처든 뭐 행동이든 어떻든지 간에 지진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들 다 돌았었죠. 네. 왜 그랬을까요? 겁나거든요. 방송사도 다 찢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찢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권력이 권한들을 전부 다 통제하기 시작한 경험들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공해 왔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국민이 공 들고 국회 머리 맞춰서 퉁 튀겨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딱 다시 잡았고. 예. 우리 그런 놀이 하잖아요. 예, 공놀이. 예. 언론에 퉁 던져가지고 예. 다시 잡았고. 예. 근데 지금 다시 뭐 언론이든 국회든 자기들 마음대로 따라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시 던지면 돼요. 검찰 머리에 공 맞췄고, 대통령 머리에 공 맞춰서 딱 전부 다 요요처럼 전부 다 지금 다 때려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이상한 나라의 폴이 딱부리로 전부 다 대마왕 머리 맞추듯이 맞춰놓고 전부 다 다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일을 하도록 지금 시켜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들의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면. 또 맞추면 되죠. 뭐. 또 맞추면 되죠. 네. 또 맞추면 되죠. 그럼 헌법재판소도 해산해야 되냐? 만약에 안 되면 네. 초헌법적 발상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늘 해요. 네. 예. 나옵니다. 아니요. 그게 헌법적 발상이에요.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면 해체할 수도 있는 거다. 그게 헌법적 발상이에요. 네. 그게 되든 안 되든 네. 할 수 있죠. 왜 없어요? 그 대통령 탄핵 심판 할 때 최순실 씨 변호인 네. 이름이 뭐죠? 이 성함이 이경재 잘 변호사. 네. 네. 이경재 변호사 나와서 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 그럴 때 시민 한 분이 그렇죠. 헌법을 어긴 것들이 뭔 헌법을 얘기하냐 그러는 것이죠. 네. 뭐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헌법을 어긴 사람에게도 헌법은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연 그렇게 법을 공부했다는 분이 그런 식으로 헌법을 사용할 때 부끄럽지 않았는지 한 번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는지. 그건 동의해요. 우리 헌법 12조에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네. 그런 헌법적 권리, 헌법을 어긴 사람에게도 헌법적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그 헌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든 권리와 권력을 무참하게 짓밟은 사람들이 내란죄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으나 네. 형법에 보면 내란을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그러니까 한 국토를 참전해서 그렇죠. 여기 내 땅이다라고 선언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그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거.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건 내란이에요. 네. 그게 내란이 아니면 네.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력에 의한 폭동인데요. 이들은 무력을 이미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폭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국가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헌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국가기관들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일개 네. 개인이 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란죄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네. 만민공동회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모두 다 코웃음을 친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슨 헌법을 하느냐? 근데 나중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쓴 칼럼들이나 종편에 나온 것들을 한번 보세요. 헌법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해? 학자들이나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어떻게 얘기해? 내란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시민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되냐 안 되냐는 네. 지금도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탄핵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남의 나라 일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될까요? 저렇게 탄핵될까요? 그럼 미국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탄핵시키는 거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네.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촛불의 동력이 떨어졌다.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도 모내기 하다가 쉬어요. 농사 짓다가도 농한기라는 것이 있고 네. 그게 농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 밤에 잔다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야죠. 남은 쉬기도 하고 막걸리 마시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아 대단하다, 멋있다. 그래서 만민공동이 아직 6번에 남았잖아요. 이번 주 만문공동회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 지역으로 네. 돌고 있는 거죠. 뭐 거제도 있고요. 네. 예. 거기 사람 뭐 얼마 안 모인다 그래도 그게 사람이 얼마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끼리 진짜 야 진짜 잘했다. 진짜 멋지다. 이런 시간들 가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촛불의 동력을 촛불 시민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 네. 시민들의 동력 꺼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밤에 잘 때 잠깐 쉴 때는 촛불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네. 언론의 보도 태도가 네. 결국에 국민들이 좀 이 스스로 좀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기보다는 자괴감을 갖도록 만드는 측면도 네.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보도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설이든 그러나 사실과 사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설 자기 입장 낼 수 있죠. 그럼요. 자기 지면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묘한 편집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것들은 그러나 또 사실도 여러 방면에서 보면 누가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니까요. 다만 늘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울어도 주목받지 못하는 울음들에 주목해야 저는 그게 진짜 언론이고 언론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 아이들 처음에 언론사에서 어떻게 대우했는지 생각해 보면 네.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재동 씨가 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눈물이 그렁그렁 해지셨어요. 이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게 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마워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연예인들이 모든 방송인들이 김재동 씨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효리 씨도 되게 고마워요. 이효리 씨 같은 분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재동 씨도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아이들한테 피자 사고 뭐 쏘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아, 피자 쏘라는 얘기죠. 네? 더 쏘란 얘기죠.